경상북도 안동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어느 봄날이었다. 이곳에 조용히 자리한 한옥집의 작은 베란다에 김은희가 앉아 있었다. 나무 마루는 오래된 세월만큼 삐걱거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반겼고 햇살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은희는 60세, 그녀의 긴 흑발에는 은은한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10년 전 남편 박진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아들 박재민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딸 박소연은 대구에서 남편과 두 아들 민준과 태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은희의 집에는 고양이 복실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료였다. 그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그녀가 직접 기른 자두나무와 배나무가 푸르른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진수와 함께 심은 나무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다. 은희는 자신이 직접 만든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얇은 허리띠가 부드럽게 그녀의 곡선을 감싸며 가벼운 소재는 바람에 살랑거렸다. 발에는 낡은 듯하지만 정성 들여 닦은 흰색 플랫슈즈가 편안하게 어울렸다. 이 할머니, 나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내려가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소연의 아들, 19살 박민재의 목소리에 은희는 깜짝 놀랐다. 민재는 키가 크고 짙은 눈동자에 연한 수염이 자라나 있어 어릴 적 남편 진수를 닮아 있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정신없어서 잠시 조용한 데서 쉬고 싶대요. 은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럼, 민재야, 언제든 와. 보리밥에 된장찌개 준비해 둘게.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과하지 말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는 전날 저녁 늦게 도착했고 은희는 그의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아직 풀지 않은 채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재의 눈빛은 어딘가 혼란스러웠다. 도시가 그를 지치게 한 듯했다. 저녁 식사 동안 민재는 학교 생활과 친구, 그리고 어쩌면 사귀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친구에 대해 어물쩍 이야기했다. 은희는 조심스레 그에게 집에서 만든 매실청을 따라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재는 여전히 어린 소년 같지만 눈빛에는 어른스러움이 엿보였다. 할머니, 정말 안 변하셨어요. 민재가 뜨거운 파전에 젓가락을 집으며 말했다. 학교 친구들이 보면 할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잘 챙기는지 부러워할걸요. 은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옛날 할머니가 더 멋졌을걸? 다음 날 아침, 니는 민재에게 진짜 시골 체험을 시켜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 바람에 흩날리도록 했다. 민재는 아침 식탁에 내려와 눈을 비비며 할머니, 왜 이렇게 꾸미셨어요? 서울 갈 거예요. 라며 웃었다. 우리 집에서도 예쁘게 입어야지. 시골도 멋있어야지. 은희는 웃으며 호박전과 꿀을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시골이 닭이랑 밥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민재가 꿀을 찍어 먹으며 중얼거렸다. 은희는 그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산책을 나갔다. 길 옆에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녀는 진수와 함께 젊은 시절 자주 걷던 이 길을 이야기하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민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가끔 은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여기서 진수 아저씨랑 로맨틱한 순간도 있었죠. 민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은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로맨틱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니? 이 시골에도 사랑은 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서 신기해요. 라고 했다. 은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연못가 오래된 나무다리 위에 앉아 은희는 샌들을 벗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다. 민재도 발을 담그며 도시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아스팔트와 차들뿐이죠. 라고 말했다. 은희는 웃으며 그래도 너희 도시에선 못 느끼는 평화가 있단다.
했다. 민재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할머니, 다시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은희는 그 질문에 순간 움찔했지만 부드럽게 답했다. 우리 나이에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인생을 멈추는 건 아니란다. 민재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돌아오는 길. 민재가 은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은희는 느꼈다. 그 따뜻한 눈빛과 살짝 머뭇거리는 모습에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할머니, 저녁에 바비큐 해요. 도시에서는 이런 맛 못 봤어요. 민재가 신나서 말했다. 은희는 웃으며 좋지. 다만 장작은 내가 직접 해라으라고 답했다. 그날 밤, 불꽃이 튀고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 속에서 은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어둠을 뚫고 그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10년간 조용했던 집이 다시 생기를 얻었다. 그녀의 하늘색 원피스는 바람에 흔들리며 은희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게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밤의 공기 속 어딘가 민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그것이 단순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임을 직감했다. 그 미묘한 감정의 실타래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이었을 뿐이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김은희는 작은 부엌에서 손수 만든 오미자차를 식히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오랜 세월을 거쳐 다져진 솜씨로 차를 우려내는 모습은 마치 무대 위의 무용수처럼 우아했다. 은희는 자주 입는 옅은 연두색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허리 라인을 은은하게 강조하는 전통적인 디자인이 그녀의 단아한 체형을 돋보이게 했다. 발에는 부드러운 곡선이 살아있는 검정색 실내화가 편안하게 맞아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려 햇살에 반짝이는 검은 비단 같았다. 가느다란 은색 귀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살짝 흔들렸다. 그날 오후, 베란다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민재가 아직도 짐을 풀지 않은 채 가방을 내팽개쳐 둔 걸 발견했다. 그 모습이 마치 나는 여기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해 은희의 마음을 묘하게 아리게 했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다. 그의 청바지는 한쪽 무릎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흰 티셔츠 위에 검은색 후드 집업을 걸친 모습은 도시 청년의 전형이었지만 어디선가 시골 소년의 순수함도 느껴졌다. 할머니, 이 집은 참 평화롭네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조용해요. 민재가 말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좋아, 민재야. 도시의 소음은 사람도 마음도 피곤하게 만들지. 민재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시골 청년이 되어볼까요? 시골에서 살아남기 같은 프로그램 찍는 기분으로. 근데 문제는 제가 벌레를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느냐겠죠. 은희가 웃으며 답했다. 벌레. 걱정 마, 여기서 벌레는 우리 친구들이야. 가끔 한 마리씩 과자 봉지에 숨는 녀석도 있지만 그럴 땐 소리 지르지 말고 어서와 라고 인사하면 돼. 민재는 깔깔 웃으며 베란다에 놓인 낡은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는 몇 마디 어설픈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서 미묘한 감정이 묻어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은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할머니. 나도 언젠가는 완벽해질까요? 민재가 진지하게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완벽함보다는 진솔함이 더 중요하단다. 내가 내 마음을 담는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느낄 거야.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를 내려놓았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져요? 도시도 시골도 아닌 이 공간이. 민재가 중얼거렸다.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나를,
내가 너를. 그 순간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 순간을 깨뜨리려는 듯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도시에서는 개 짖는 소리도 못 듣겠어요. 여기서는 그 소리도 정겨워요. 은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무언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은희는 늦도록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조용히 다독였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편 민재의 방문 아래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앞으로 밝혀질 비밀의 조각처럼 은희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은희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는 박소연, 그녀의 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세련된 옷차림과는 달리 시골의 공기를 닮은 단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의혹이 어른거렸다. 엄마, 갑자기 왔어요. 민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소연이 말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제부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 앉은 은희와 민재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재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듯 했다. 따스한 햇살이 마루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어느 아침, 김은희는 한복의 연한 핑크빛 저고리를 입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자개 장식이 달린 은빛 비녀가 그녀의 검은 머리칼을 단아하게 고정해 주었고, 발 아래에는 부드러운 꽃무늬 자수 양말과 함께 빛바랜 분홍색 슬리퍼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삶의 의지와 따뜻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새 60이 된 은희는 여전히 자신의 몸가짐에 신경을 썼다. 매일 아침 뒷마당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직접 만든 한복 원피스를 차려입으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떠 있었다. 손주 박민재가 며칠 전부터 집에 머무르면서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민재가 부엌 문턱에 기대어 물었다. 그의 청바지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목에 걸친 작은 목걸이가 소년다운 순수함과 도회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풍겼다. 은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너랑 함께 안동 시내로 나가볼까 해. 오래된 책방도 들르고 맛있는 찻집도 가볼 거야. 내가 도시 생활에 지쳤다니 잠시 다른 세상도 보여주고 싶어서.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할머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장난스레 윙크했다. 차 안에서 은희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고민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힘들 땐 나한테 다 말해도 돼.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널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가끔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세상은 너무 빠르고 나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은희는 웃으며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거란다. 안동 시내의 오래된 찻집에 들어서자 은희는 고풍스러운 나무 의자에 앉아 민재와 함께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은희의 손끝은 부드러운 차잎의 향기를 느끼며 그녀의 옅은 분홍빛 저고리 소매가 살랑거렸다. 민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이 할머니, 당신이 서울에 가면 우리 둘 다 조금 다르게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디에 있든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그곳이 집이 될 거야. 그 순간
찻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문가에 선 여인은 은희의 옛 친구이자 마을에서 유명한 장례식장 운영자 박명희였다. 그녀는 짙은 자줏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은희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뜨며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속삭였다. 은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명희, 옛날부터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알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해. 명희는 은희 옆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야,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야. 은희는 살짝 몸을 떨며 명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알잖아. 그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둔 이야기라고. 민재는 은희와 명희 사이에 무언가 감도는 긴장감을 느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낡은 기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자신의 방에서 급히 뛰어나온 모습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은희는 민재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어. 그 순간 밖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집 앞을 지나갔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은희의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인물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은희의 속삭임과 함께 이야기는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은희의 마음속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하기로 유명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은희는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그 어둠 속 인물을 떠올렸다. 그 사람은 분명 예전부터 그녀와 무언가 얽힌 존재였다. 그녀가 숨겨온 비밀을 알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림자였다.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그분이 누구예요? 왜 저렇게 우리 집을 바라보는 거죠? 은희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민재야. 시간이 되면 내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란다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걸 은희는 느꼈다. 19살 청년이지만 도시의 무게에 눌려 여린 아이처럼 보였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민재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멋진 여자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주랑 할머니 사이인지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인지 모르겠네요. 은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야, 내가 그리 생각한다면 난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이 되기로 하지. 다만 우리 이야기는 아직 너무 앞서가면 안 돼. 그날 저녁, 은희는 민재와 함께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다. 은희의 분홍빛 한복 저고리는 달빛 아래 반짝였고 그녀의 눈가에는 한숨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민재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저 정말 도시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선 뭔가 숨막히는 느낌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편해야 해. 하지만 가끔은 숨을 고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그 순간 낡은 기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민재가 조용히 기타를 집어들고는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다. 노래는 은희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애잔하면서도 희망적인 곡이었다. 은희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감미로운 선율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때 집 안으로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희는 느릿느릿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박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민재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딸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비밀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전화가 끝난 후 은희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는 진실을 피할 수 없어요. 숨기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더 힘들겠지만 그래야 해요.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가 은희의 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 인물의 얼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가 쥔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은희와 박진수, 그리고 그와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그 남자는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희와 민재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진실과 감춰진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을 새로운 시련과 미스터리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베란다에 다시 앉은 은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야.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그들의 결심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먼 곳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은희의 진마루 위에 걸린 고풍스러운 시계가 느릿느릿 시간을 알렸다. 밤은 깊었고 바깥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베란다에 앉아있던 은희는 옅은 분홍빛 한복 저고리 위에 짙은 남색 가디건을 걸쳤다. 그녀의 긴 머리는 가볍게 풀어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발끝에는 전통 패턴이 수놓인 실내화가 조용히 마루를 감쌌다. 민재는 그녀 옆에 앉아 기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고민이 가득했다. 그는 가끔 은희를 힐끔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어요. 마치 드라마 한 편 속 주인공 같아요. 은희는 그의 말에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민재야, 인생은 언제나 드라마지. 다만 우리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은희는 찻주전자를 들어 따뜻한 쌍화차를 준비했다. 찻잔에 담긴 진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다시 베란다로 돌아와 민재에게 찻잔을 건넸다. 민재는 고마운 눈빛으로 한 모금 마신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난 이 마을이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느리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은희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일부란다. 그걸 넘어서면 너는 더 강해질 거야. 그때 베란다 문이 살짝 열리며 박소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고민이 서려 있었다. 엄마, 민재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민재야, 잠시 우리 방으로 가자. 민재와 소연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홀로 남아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은희는 안방 문을 두드렸다. 얘기 잘 나누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소연이 대답했다. 네, 엄마.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민재가 여기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엄마와 민재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분위기. 이 모든 게 걱정되어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소연아,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과거와 비밀들이 얽혀 있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야. 그때 집 밖에서 낮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한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는 어둠 속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칼바람에 휘날리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은희를 향해 불꽃처럼 빛났다. 은희 씨,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왔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민재가 방으로 달려들어와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누구죠?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은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내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이지. 그 밤,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과 거짓,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우리 함께 맞서자.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별빛 아래 베란다에 앉은 두 사람의 눈빛은 단호했고 운명을 향한 싸움의 서막이 조용히 막을 올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또 다른 계획과 음모가 숨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